그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이나 뭐 백승주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또는 다른 건과 관련돼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뭐 그 후보자는 장군은 고사하고 또 위관장교도 제대로 하시면 안 되는 정도로 아주 매도를 당하는 것 같아요. 사실이 아니라면.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그 우리 후보자께서 금품 제공이나 그 음주운전과에서 문서 파쇄 지시 이런 건 결단코 없었다. 이걸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그 음주운전한 날 이후에 어떠한 조치라든가 무슨 공문서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교묘하게 그 사실의 거짓을 갖다 섞어서 그 후보자를 그야말로 지금 후보자의 명예를 갖다가 거의 인격살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, 지금 그 노량진에서 그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을 때 우리 후보자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? 네. 그럼 운전자가 누구였습니까?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? 예,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박종만 대령이었습니다. 그 박종만 대령이나 나중에 그분들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운전했다는 사실을? 네.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예. 예. 그때 그 음주를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직무에 충실한 군인이었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. 그죠? 네. 우리 그 후보자께서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실이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자식이 초등학교 때 발병이 돼서 한 8년 정도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암에 시달리다가 먼저 돌아간 적이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딸이 그렇게 아팠을 때도 본인이 그 함정에 승선하는 등 그 직무를 벗어난 적이 없죠.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직무에 벗어난다거나 군문을 떠난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딸이 돌아간 날 임종은 봤죠. 임종받습니다. 그 다음 날 그 장례를 치렀죠. 그 다음날 9시 장례를 치렀습니다. 그리고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까?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 가서 묻고 점심 먹고 사무실에 나가려고 했는데 뭐 있느냐 하니까 오늘은 아무도 오지 말라고 또 본부장님께서 오지 말고 쉬라고 그래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.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까? 네. 그러면 따님을 여였는데 한 이틀 정도 바로 하고 복귀했다. 직무에. 네, 그렇습니다. 왜 그러셨어요? 아무 뭐 큰 일도 없었는데. 작전이라는 것은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긴장 상태에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근무의 습관성입니다. 참 그 우리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그런 그 분명히 음주운전한 거 잘못한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렇긴 하지만 직무에 충실했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직무에 충실한 군인이 사실 그런 사실 때문에 매도당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.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. 우리 우리 후보자를 보니까 특이한 경력이 있던데 그 정보 평가를 굉장히 강화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. 사실입니까? 네. 당시 그 정보본부 전대장이라고 그러나요? 본부장이라는 계급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상향하신 적이 있죠? 해양정보단장. 네.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정보평가가 좀 사양되다가 지금 현재 폐지됐죠. 안타깝습니다. 다시 강화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? 네. 우리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존경하는 이순신이나, 그죠? 이순신 장군이나
뭐 역대 가장 소문나 모두 다 그 정보 평가의 그 중요성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. 네.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 정보 평가 강화에 힘써주실 저희 해군이 NLL 정도의 작은 한반도 수역만 지키고 있다 하면은 주변국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. 우리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해양 국가로 나가고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하와이 지역을 다 해양 수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해군이 작전 영역을 넓혀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활로가 트인다고 생각해서 정보평가를 좀 늘렸었습니다. 네. 지금 준법성 문제를 오전에 짚었는데 조금 더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좀 크게 예, 마이크. 예. 지금 후보님께서 월 연금을 군인 연금을 받으시죠? 얼마쯤 받으신지 말씀을 하셔도 되면 좀 해도 되겠습니다. 얼마 정도 받으시죠? 금번 달 나온 것이 470 얼마 정도 되는 예, 걸로 알고 한 있습니다. 480여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도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군인연금에 보면은 지금 후보자가 은퇴하고 나서 로펌에 받은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또 그래서 방위 산업체에서 받을 때는 LIG 넥스웨인에서 받을 때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. 이 사업 소득을 신고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필요 경비를 공제해야 되는데 한 4,800만 원 정도를 공제를 했어요. 4,800만 원 사업장에서 되고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이런 게 있어서 이 4,800만 원을 공제받음으로써 제도상으로보다는 월 한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더 받았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9,600만 원을 신고했으면은 근로소득 신고했으면은 연금을 그때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사업 필요경비를 공제함으로써 연 한 1,800만 원 정도 군인연금을 더 받았다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고려해서 사업소득을 신고했습니까? 저는 사업소득이라는 그 말 자체나 율촌에서 받을 때 그런 것은 저는 하나도 모른다. 그런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고지서가 와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세무사한테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항목을 바꿈으로써 경제적으로 한 1,800만 원에 안 받아야 될 군인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세무서 이특받아 세무서가 했다는 후보자님의 설명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문제도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후보자님 김영수 소령 아시죠? 네. 김영수 소령과 최근에 한 45분간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난 뒤에 통화하신 적이 있으시죠? 선거 끝나고 한 있죠. 이틀 정도 아마 월간 조사에도 통화했습니다. 연재됐고 네. 아마 청문위원들한테 다 전달되어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리더십과 관련시켜 보면은 총장님 할 때 소령의 계급이란 것은 해군 대장과 해군 소령과의 관계에서 소령이 아직까지도 통화해서 그 통화 내용을 제가 쭉 몇 번 정독을 해보면은 아직도 김영수 소령님은 후보자님에게 조금 협박적인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.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. 저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당시에 총장님과 소령과의 관계에서 지금 장관 후보로 올랐는데 그 소령이 돕는 것이 아니라 협박성 이렇게 언사를 한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이래서 장관의 위험이 있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전화할 때는 제 방에 김영수 소령을 불러가지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그 비리를 확인할 때 그 마음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. 처음에는. 그런데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
아, 얘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어쨌든 혼냈습니다. 후보자님, 이 부분은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. 당시에 총장일 때 소령이 아직도 협박성 전화를 하고 협박성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, 근데 그거 제가 찾아와서 보니까 2007년경에 총장 있을 때 서한을 보내서 몇 가지 건의도 했는데 그 서한을 무시를 했죠. 그래서 그 서한 내용대로 2009년도에 수사가 진행되어서 앞서 동료 의원들이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한대로 조치를 안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국방 납품 비리 또 그 계룡대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. 그 행정 조치를 통해서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월간조선 7월호에 나온 것을 끝까지 다 읽어보고 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없는, 독자들한테 신금을 울려줄 수 있는 아무 사실도 없는 그런 걸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해서 참 안타깝고요.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김영수 소령의 거의 모든 건은 저는 정확히 파악했고 정확히 처리했고, 거기에서 제기됐던 그 10명의 그 피의자도 아니고 그 대상에 있던 사람들은 1, 2, 3심에서 전부 무죄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네. 네,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